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리게 둘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다. 미국 대선 전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입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뜻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북미 대화가 11월 미국 대선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을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 공개돼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볼턴의 회고록에서 드러났듯이 현재 한국과 북한 사이가 가까워지기를 원치 않는 집단은 볼턴과 볼턴의 배후 세력 그리고 일본이죠.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일본과 함께 북미 협상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도록 회방했다 라며 자기 자신과 일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유럽까지 등에 업고 북미 정상회담을 강력히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이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소재 회사인 미국의 듀폰과 독일의 머크가 최근 한국을 도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최강의 화학회사 머크는 기업 가치가 무려 235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일본 최고의 화학회사로 꼽히는 도레이보다 무려 25배나 큰 규모로 1년 매출이 56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버슘 머티리얼즈와 인터몰레큘러를 인수하며 몸집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높은 글로벌 점유율을 차지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소식입니다. 게다가 일본 입장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독일의 머크가 이제는 아예 한국의 반도체 소재 연구소를 세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과 세계 2위인 SK하이닉스가 모두 한국 기업이다 보니 한국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것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에 머크가 최근 350억 원을 투자해 한국 첨단 기술센터를 열었다고 발표했고, 전자신문을 포함한 다수의 언론은 머크가 한국의 반도체 소재 R&D 센터를 설립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보도했습니다. 세계 3위 반도체 장비 회사인 미국의 램 리서치는 좀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존 오산 공장 인근에 무려 600억 원을 투자해 한국 테크놀로지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고, 세계 최대 화학 소재 기업인 미국의 듀폰은 한국의 대규모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EUV형 포토레지스트는 한국이 일본에 90% 이상 의존해오던 것인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 실리콘밸리에서 존 매프 듀폰 사장과 면담한 뒤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말조차 꺼낼 수 없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동안 아베 총리의 눈치를 보느라 말로만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외쳤던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최근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이미 한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도쿄 일렉트로는 삼성전자 평택 공장과 불과 600m 떨어진 거리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했고, 그동안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해 한국에 보내던 도쿄우카 공업은 최근 처음으로 한국에서 생산을 시작하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KBS가 보낸 서면 질의에서 도쿄우카 공업은 세계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 반도체 업계와 신속하게 기술 협의가 가능하고 제품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라며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변화에 일본의 대표 싱크탱크인 일본종합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일본이 의도하지 않은 한국의 탈일본화가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성장할 것이다. 일본의 몫은 저하될 것. 이라 전했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한 번 빼앗긴 이상 다시 일본산으로 바꾸기 어렵다 라고 보도하는 등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가 대한국 수출 규제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일본은 한국의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대만의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검토 중이고, 우선적으로 경제인들의 왕래를 재개하고 그 다음은 유학생, 마지막으로 관광객을 허용하는 순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수많은 외교적 실수를 범한 베트남은
한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이례적으로 베트남 50여 개 지방 정부가 총출동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 1위였던 한국이 올해 투자 규모를 대폭 줄이자 비상이 걸렸는데요. 한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 외교부, 투자계획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부, 노동보훈사회부, 산업통상 고위관계 인사들이 모두 나서서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사업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한국에 화해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모습이 일본과 상당히 닮았죠. 그런데 이들의 떼늦은 후회는 한국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K방역과 한국판 뉴딜 정책이 빛을 발휘하면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국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이렇게 말합니다. LG가 내일 인도네시아 산업단지에 들어오고 싶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들어오라. LG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투자조정청장과 주지사, 군수까지 나서서 모두 지원하겠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투자조정청장이 A부터 Z까지 챙기라고 했다. 그래서 마치 서비스를 받는다고 느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은 2017년까지만 해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3%, 작년 6.6%로 미미했었습니다만 최근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5G 장비 시장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IHS 마켓 자료로 올해 1분기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7%로 화웨이 28%를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는데요. 화웨이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제재를 받은 원인이 컸고 삼성은 이 사이에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 대규모 수주를 하고 특히 최근에는 일본 2위 통신업체 KDDI에서 5G 장비 최대 공급업체로 낙점된 것이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일본 KDDI는 4조 7천억 원 규모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공급업체로 삼성전자와 에릭슨, 노키아를 선정했는데 삼성전자는 전체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2조 3천억 원 규모의 기지국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일본에서의 수주는 나머지 일본 통신업체에 대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한 우리나라보다는 늦지만 일본은 내년 3월 5G 서비스를 시작하며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혁신적 기술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나름의 야심찬 계획이 있습니다. 선수, 참가자, 관중, 올림픽 관계자들의 경험을 끌어올리면서 기술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도쿄올림픽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통합을 제공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쿄 중심 지역을 맡은 삼성의 5G 장비의 글로벌 레퍼런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도 됩니다. 5G를 구체적으로 보면 단말기, 스마트 팩토리, 커넥티드 카,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융합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고 주요 산업 영역으로는 자동차, 제조, 헬스케어, 운송, 농업, 보안안전, 미디어, 에너지, 유통, 금융산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2026년 세계 5G 시장을 2조 3천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고 퀄컴 경제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전체가 상용화될 시점인 2035년에는 무려 12조 3천억 달러로 우리 돈 1경 4천조 원의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만큼 어마어마한 시장이니 삼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나라들과 관련 기업들에게는 사활을 걸 미래 먹거리인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에서도 미래 경제를 위하여 관련 산업, 장비의 자국 산업 활성화 내지는 지원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최근 새로운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그 방법이 고소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가 지시한 새로운 경제 대책에 대한 일본 아사히의 뉴스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베의 새로운 경제대책 중에서 반도체의 국산화를 밀어주는 보조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경제대책으로서 차세대 고속통신 5G 기지국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이 검토되고 있는데 예산은 1,000억엔 규모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분야는 중국의 화웨이 등이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를 일본 기업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또한 현재는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등을 일본 기업에서 구입할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해외 위험에 대비해 반도체 기술의 국산화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외국은 아니고 한국을 콕 집어서 그걸 대체해서 일본 기업에서 구입하면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니, 그리고 그 이유가 해외 위험에 대비해 국산화를 한다니 기가 찹니다. 한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지난 10월 정부 보조금을 받는 통신사에 대해 중국의 화웨이나 GTE의 장비 사용 금지 제재 도입을 발표했었죠. 즉 중국 장비를 쓰면 보조금을 안 준다는 겁니다. 이야,
아베는 자기가 무슨 트럼프라도 된 줄 아는지 트럼프 정부가 백도어 이슈로 화웨이를 제재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배제시키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네요. 아니, 한국 기업만 해외 위험이라고 콕 집은 것은 삼성은 해외 위험이고 다른 기업들 화웨이는 어차피 일본에서 공급 못하고 있으니 빼고 노키아, 에릭스는 해외 위험이 아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슨 삼성이 화웨이라도 된 듯이 삼성만 겨냥해서 안보 위협으로 삼성을 대체해서 일본산을 사면 보조금을 준다니 수출 규제하는 것도 그렇고 한국에 대해 도를 지나치는 트럼프 따라하기라 보이네요. 아베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반응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삼성을 화웨이 취급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일본의 기술은 이미 늦었는데 세금 낭비한다는 것이죠. 잠시 일본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너무 늦었고 비용도 낮아 인적 자원도 남지 않았어. 일본의 우수한 인재는 중국, 한국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재팬 디스플레이 산업의 재래인가? 당신 친구인 재계에 세금 뿌리는 것일 뿐이잖아. 느리다, 낭비다, 장꼬대 하지 마라. 지금부터? 10년 전이라면 어떻게든 하겠지. 일본인들이 아베가 삼성을 화웨이 취급하는 건 둘째치고 이렇게 비웃는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이미 2013년부터 세계 통신장비 시장은 화웨이, 노키아, 에릭슨, GTE, 시스코, 시에나, 삼성 7개 업체가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오랫동안 연구개발에 매진한 삼성조차도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다가 5G가 열리면서 비로소 5G 한정으로 1위로 뛰어올랐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일본은 그림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본 통신장비 시장만 파나소닉, 후지스, NEC 등 로컬 사업자가 외산보다 강세로 최대 통신 사업자인 NTT 도코모의 경우 NEC, 후지스, 노키아에서 5G 장비를 공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는 기술, 가격 등 경쟁이 안 되는 일본 장비 업체들을 일본 특유의 갈라파고스 같은 정책으로 자국 내에서만 장비를 공급해 왔는데 5G가 개화해서 삼성, 화웨이가 양강으로 세계에서 날고 있는데 이제 와서 5G 장비 개발에 연구 보조금을 투입한다니 당장 내년 3월에 서비스 상용화가 시작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게 나올 것이며 나온다 해도 수출도 못하고 일본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장비에 정부 보조금을 쏟아붓는 격이 될 게 뻔할 테니 일본인들조차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NEC 같은 경우 한때 독자 규격으로 컴퓨터까지 만들어서 일본의 IBM으로 불릴 때도 있었고 반도체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사 중에 6개를 일본 업체가 차지하던 시절 1위까지 했었죠. 마찬가지로 후지스도 반도체에서 수위를 다투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까지 일본 내 한정이지만 근근히 스마트폰도 만들기는 하는데 아주 고소하네요. 어쨌든 일본의 이런 폐쇄성 때문에 삼성은 지난해 NEC와 5G 통신장비 공동개발 협약도 맺었었고 일본 기업들과 협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화웨이 취급당하며 한국 통신장비 기업에서 자국 장비로 대체하면 보조금을 준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아베의 이 트럼프 따라하기에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회방이 한두 번입니까?